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나당 전쟁, 기벌포 전투와 당나라 토본 전쟁, 대비천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76년 웅마왕 16년 10월에 기벌포에서 신라의 해군이 당나라 해군을 무찌른 전투라고 합니다. 기벌포 위치는 대해서는 약간의 이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백강 곧 지금의 금강이고 금강의 하구하고 기벌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신라 백제가 서로 자국의 발전을 노려 싸우던 중 553년에 신라 백제의 공수 동맹이 와이르에 더욱 상호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이에 648년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야 신라와 당나라 군사는 660년에 기벌포에서 일어나 백제의 사비선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다시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평양 근처에서 일어나여 고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까지 복속시키라고 하면서 신라의 자주성을 빼앗았습니다. 동시에 고구려의 평양 민안과 백제의 땅을 신라의 수기로 약속한 영토 분할 약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신라는 당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당 전쟁을 하였습니다. 신라의 대당 전쟁은 676년부터 676년까지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신라는 북쪽 경계로 남하는 당나라 군대를 맞아 675년 천상과 매소수성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능로로 신라의 한강 방아선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676년 11월 건강하고 기벌포의 사령기가 지휘하는 함대를 진입시켜 신라의 측면을 공격하였습니다. 신라의 측면을 공격하였습니다. 기벌포는 백제의 수도인 부여 방어를 위해 중시되던 요청입니다. 이곳은 강의 하구라기보다 바다의 만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넓은 지역으로 기벌포로 장악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습니다. 서해 제해권과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신라 673년 함선 100척과 해군을 서해에 배치시켜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676년 서령기 당나라 해군이 기벌포로 내려오자 사천 시득이 함선을 기울고 기벌포에서 서령기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전투 22년을 거쳐 결국 당나라의 수군 4천여 명의 목을 베고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신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대남 전쟁 승리를 맺는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패배를 두고 이무렵당은 둘러싼 새로운 군사적 군명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나당 전쟁은 675년 9월 매소수성 전투를 포기로 당군의 폐색에 짙어졌으며 676년 2월 만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겼습니다. 676년 6월 3월 토번이 당을 공격하였습니다. 당 군사전쟁을 토번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당 조정은 토번과의 전쟁에 주력하기 위해 신라의 전쟁에서 철저한 방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본것이 타당합니다. 제11호 기벌포 전투 당시 당은 상당수의 병력과 유인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기벌포로 집결한 상태로 신라와 전투하였습니다. 당은 방어적 대수로 대규모 접전을 회피하여 병선보전에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전의 성격을 고려할 때 22차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최초 접전은 대규모 해전이었으나 후에 그 외는 양측 주력의 해전이 아니라 그룹되어 있다가 대각을 기대하는 당군을 주력하여 소탕하였습니다. 기벌포 전투 이후 세상에서 당군이 어떤 군사활동도 감되지 않는 점으로 봐 신라 수군이 서해 제해권을 장악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 수군이 이미 대형 함대를 구성한 반면 신라 수군
연안 함대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접전에서 패배한 후 전술을 전환하여 유연하게 대처한 점은 신라 수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원가의 당나라대 전투, 대비천 전투는 670년 7월 대비천에서 일어난 토원과 당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대비천은 칭하이오의 남쪽에 위치하며 돌하라고도 불립니다. 663년 가르통천이 토역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히자 당은 이익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669년 당고정이 서령기를 하여금 토본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박대병이 서령기 명령을 듣는 것에 뿐만있어 기습을 하라는 서령기의 지시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유영에게 가르친 영은 박대병과 서령기 군대를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서령기 박대병과 아사나 도지는 선포돼서 가르친 유영에 끌려왔습니다. 다시는 토본을 공격하지 않게 말라는 혼기를 듣고 혼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 박대병은 먼저 서령기와는 같은 반열에 있었습니다. 토본을 정벌하게 되면서 그 밑에 있게 서령기 밑에 있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령기가 말한 것은 박대병의 대부분 이를 어겼다고 합니다. 군사가 대위천에 이래서는 곧 청해성 담화현 고해로 행하여 가려고 하면서 서령기가 말했습니다. 고해는 험하고 먼 곳입니다. 이어서 그자들이 가는데 심히 어려우니 체중을 스스로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인문명을 넘겨도 대비는 청해의 남쪽에다가 2개의 목책을 세우고 체중을 모두 목책에다 두고 우리들은 경무장의 정의를 인수하여 변화빠른 속도로 밤낮으로 가서 그들이 대비하지 않는 것을 기습하면 그들을 격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령기는 우리들을 인수하고 앞서가서 하구에서 토반을 쳐서 그들을 대파하여 목을 베고 붙잡는 것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나가서 오후에 전화하고서 박대병을 기다렸습니다. 박대병은 서령기 계책을 채용하지 않고서 체중을 인수하고 전치에 나아갔습니다. 오해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토본이 26명 놀라서 각대방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달아났습니다. 지중을 모두 벌였다고 합니다. 서령기는 물러나서 대비천에 출전하였습니다. 토본의 재상인 논훈명희 군사 4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걸 공격하였습니다. 당의 군사는 대패하고 축구가 다쳐서 의가 없어졌습니다. 서령이 박대병은 아사나 도지인과 함께 몸을 빼내어 죽음을 면했습니다. 논훈능과 화의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뒤에선 박경리에게 칙령을 내려서 군부대로 가서 그 패배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묶어서 경사를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죽음에 처해였으나 겨우 죽음에서는 면제됐다고 합니다. 이상 당나라가 신라 기불포 전투를 하였으나 패배하였고 당나라가 토본과의 대비천 전투를 하였으나 패배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